안녕하세요, 신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품 리뷰만 너무 열심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제품 리뷰 이외에도 뭐 업계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제품의 비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이 채널을 떠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요즘에는 왜 업계 소식을 안 전해줍니까? 그리고 쉽게 노트북을 설명해 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리뷰만 하니까 무슨 뭐 홈쇼핑 채널도 아니고, 제가 아래쪽에 구매 링크는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했고요.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채널에 대한 좀 뭐 운영에 대한 고민도 있고 사실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오늘은 인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텔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랑 뭐 실제로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인텔의 이야기를 하려면 어차피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있고 팹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를 뜻하는 I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제 TSMC랑 삼성이랑 인텔이랑 AMD가 굴러가는 형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팹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팹리스는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회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PU나 CPU나 아니면 뭐 이제 AP라고 보통 부르죠. 퀄컴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그런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뭐냐면 이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주면 그거를 저스트하게 생산만 해주는 것을 보통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TSMC라는 회사가 있고, AMD CPU를 이제 TSMC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애플, 퀄컴, 엔비디아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라 그래서 실제로 저스트 파운드리만을 합니다. 그쪽은 이제 전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파운드리만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삼성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삼성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삼성은 사실은 종합반도체 회사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ID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종합반도체 회사는 자기가 설계도 하면서 생산도 하는 그런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부르죠. 삼성은 삼성이 자기 메모리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엑시노스라는 AP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판매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에서 나오는 전체 반도체의 사업부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는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종합 반도체 회사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구분을 하자면 어떠냐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메모리, 뭐 DDR4, DDR3 이런 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저장 장치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실제로 CPU나 GPU,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뭐 이제 NPU라고 부르는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연산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프로세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쪽들이 이제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반도체 전체 영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CPU랑 GPU, AP 이런 쪽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사업이 크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약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냐, 파운드리냐, 종합반도체 회사냐. 인텔은 종합반도체 회사죠. 실제로 자기들이 설계를 다 하고 그거를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고, 인텔도 얼마 전에 잠깐 파운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에 속해 있던 인원들도 다 이제 뭐 해고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유명했고 최고의 기업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칭송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좀 인텔이 추락하고 있냐를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생산하는 이 생산 구조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14나노에서 10나노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큰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10나노에서 다시 7나노로 내려가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7나노 CPU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외부의 파운드리에 외주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7월 말에 곤두박질을 쳤죠. 그러면서 TSMC랑 삼성 같은 경우 도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텔은 지금 이제 10나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준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10나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인텔의 10나노랑 삼성의 10나노랑 TSMC의 10나노랑 요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은 인텔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이제 위키피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파운드리 쪽, 생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적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텔이 원래 14나노 이전에 22나노, 28나노, 32나노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14나노 공정이면 전체 공정을 싹 갈아엎고 다 14나노로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보통 거의 이제 4개 라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14나노가 있고 22나노가 있고 그 다음에 28나노, 32나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CPU를 만들고 있으면 윗단 22나노에서는 이제 그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셋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윗단 28나노에서는 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뭐 보안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도 로드맵이 있거든요. 이제 칩셋도 로드맵이 있고 랜카드 같은 경우도 로드맵이 있는데, 얘들은 14나노로 쭉쭉 내려올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위쪽에서 CPU가 이렇게 10나노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얘들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나노로 지금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못 내려가 주니까 14나노 생산 라인 자체가 이제 벅차지고 나머지는 계속 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왜 이쪽을 하려다가 이제 그것도 결국은 지금 안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밑쪽에서 쳐지니까 작년 연초죠. 2019년 초에 보면 14나노 이제 웨이퍼, 1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재료인 웨이퍼가 이제 부족해서 이제 뭐 쇼테이지가 났다, CPU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대란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CPU가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14나노 이제 이게 CPU가 못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칩셋도 내려오고 랜카드도 내려오고 이것들이 다 내려오니까 얘들도 다 14나노니까 14나노 생산 공정만 계속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계속 놀고 이러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텔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인텔 CPU가 10나노로 못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텔이 지금 CPU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CPU의 생산을 TSMC나 삼성에게 맡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데, 외부 파운드리를 분명히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CPU를 외부로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뭐 내용이 다 이제 가시권으로 다 들어왔죠. TSMC랑 계약을 하는 것으로 뭐 거의 결론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아무래도 뭐 따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외신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제 TSMC로 가는 것으로 거의 굳어진 상황이고요. 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이 사실은 났죠. 뭐 TSMC의 6나노를 이용을 해서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 GPU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수도 이제 18만 개, 칩 기준으로 18만 개로 이제 거의 확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뭐 7나노의 파생 공정인 6나노로 해서 인텔의 그래픽카드를 생산을 이제 TSMC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이나 이런 쪽에 뭐 그런 다른 칩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주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IDM,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회사에다가 설계도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리 뭐 이제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방어가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내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파운드리만 운영을 하는 TSMC보다는 삼성한테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보다는 TSMC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략적으로 삼성과의 어느 정도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CPU보다는 다른 이제 뭐 칩들을 뭐 칩셋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랜카드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외주를 맡기고, CPU 생산은 거의 이제 인텔 본사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뭐 추세라고들 합니다. 일단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있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인텔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 파운드리에서 CPU를 생산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인텔의 10나노랑 삼성과 TSMC 10나노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장 잘 지키는 회사는 사실 지금 인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인텔이 다시 한번 왕좌를 뺏어올 수 있는 시기는 202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 자, 이제 채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라든지 뭐 이게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품의 비교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쪽보다는 아무래도 리뷰라든지 업계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좀 치우쳐져 버린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여러 구독자분들이 요즘에 채널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최소 2번은 이 업계 동향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꼭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비교 리뷰, 이제 이 제품과 이 제품의 비교 리뷰, 뭐 에이수스 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그런 비교 리뷰들도 제가 꾸밀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주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뭐 언제 출시가 돼요? 이거 출시 일정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사실은 저는 이제 엑소스 판매하는 판매처지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브랜드도 제품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엑소스 쪽으로 영상이 너무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굳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엑소스 코리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채널 운영은 이제 업계 동향을 한 달에 무조건 2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요즘에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AS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AS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개 정도 제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제품의 리뷰로 계속해서 구성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제가 또 이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